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입국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면서 도피성 출국 논란과 함께 증거인멸, 또 말맞추기 의혹이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저도 잘 모르세요. 저도 잘 모르세요.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15시간여 진행된 조사 과정에선 1억 원을 받거나 보관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 돌려받았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피성 출국 논란까지 불거졌던 김경 서울시 의원이 입국하던 시간, 경찰은 핵심 인물들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어제 그 예정된 귀국 날짜 하루 앞당겨서 네. 입국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서울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그 사건 배당 받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상당히 지금 시일이 흐르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김경시 의원이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냐 라는 측면에서는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경찰 수사 부분에 있어서 늦장 수사라는 어떤 비판도 늦장 수사가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정도로 경찰 수사가 좀 더딘 느낌이 있죠. 다만 이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출국을 해버렸다는 측면, 그 다음에 현재까지 녹취록이라든지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하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엄청난 공천원금 녹취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하게 수사를 했어야만 경찰도 늦장 수사는 비판에 오르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회하는 심정으로 더 가열차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김경시 의원은 지금 그 미국 현지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들, CES에 참석해서 따로 어떤 인증샷 부분들이 드러나거나,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여러 가지로 다시 재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요, 본인 스스로 그 죄질을 더 나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사가 끝나고 나면 영장 신청 이후에 만약에 청구에 대한 어떤 실질심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조금 그 구속에 이르는 사안까지 스스로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는 도중에 지금 속보가 여러 개가 지금 쏟아져 나와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소식인데요.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강선우 전 의원의 전 사무국장, 그 1억 원을 보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1억 원을 준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서는 김경 시의원에 대한 재소환 일정을 다시 한번 좀 조율을 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경찰의 늑장 수사 지적이 좀 계속해서 있는데, 경찰에서는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배당에만 사나흘이 걸리는데 비교적 빨리 진행된 면도 있다. 이렇게 경찰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쿠팡 관련한 속보도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일으킨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 또한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대표에게 지난 5일 1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라면서 2차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쿠팡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쿠팡 측의 주장과는 달리 3천여 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이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여 명이고 또 유출 정보는 모두 회수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한 가지 또 소식이 더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K-팝 데몬 헌터스가 애니메이션상도 수상을 했다. 이로써 지금 2관왕을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도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은 저희가 속보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경찰에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동훈 기자, 강선우 의원이 출국 금지됐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떠나 도피 의혹이 일었던 김경 서울시 의원과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A씨도 함께 출국 금지됐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귀국한 김 씨 의원은 밤 11시 10분쯤부터 3시간 반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시차 문제와 건강 등을 고려해 오래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조사의 내용이 남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 의원은 1억 원을 강 의원에게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휴대전화 교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절차대로 한 것이고 통상적인 사건들에 비하면 오히려 빨리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을 비롯해서 또 다양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고발이 총 2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혹별로 나눠보니 총 12개 정도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목록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원금 수수, 수사무마,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 언론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이 김 의원에게 불법 정치연금을 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동작경찰서에 전달됐지만 경찰이 2개월가량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탄원서는 김 의원의 보좌진이 차남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동작서는 서울경찰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주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작서에서 수사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대해 감사도 진행 중인데 조만간 김 의원 측에 대한 강제 수사나 소환 조사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억 원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어느 정도 지금 거의 한 의혹이 인지 거의 보름 정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김경 서울시 의원 입국하자마자 그리고 오늘 그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늑장 수사 의혹을 뭐 저만 제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뒤늦게라도 출국 금지 조치를 이 3명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이라는 분이 유유히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이제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경찰이 수사에 의지가 있느냐,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어떤 의문 섞인 시선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지금 김병기 의원 관련한 리포트도 있었고 예. 또 전재수 의원 관련한 뭐 통일교 의혹 같은 것들 이런 여권 인사들 관련한 수사들이 대체로 보면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검찰 개혁을 이 정권에서 결국 이뤄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발생을 하면 경찰이라고 해서 개혁을 피한다 이런 법은 없을 겁니다. 경찰이 그 점을 잘 인식을 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한 다음에 단죄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김경 서울시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주장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건넨 적이 없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증거 인멸뿐만 아니라 이 말 맞추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 맞추기인지 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인지는 예. 한번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대중들은 말 맞췄다라고 뭐 의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거의 일맥상통의 변호사들은 비슷한 조력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돈 준 거는 시인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녹취록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줬다고 하는 순간 이거는 거의 청력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형을 낮추려면 최소한 돈은 준 거를 인정하되 그 경로 자체 그리고 그 대가 자체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 변호사가 저는 아니지만 변호사라면 그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던 것이고 예.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강선우 의원 측도 비슷하게 김경 의원과 같은 입장을 그렇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저는 가만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이제 남모 보좌관이 끼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제 사무국장이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보관한 적이 없다 주장하고 있는데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은 사무국장이 그 중간에 있음을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수사가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단순해지는 거죠. 남모 그 사무국장께서 그 돈에 대해서 보관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았다면 이거는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이제 그 보좌관 사무국장은 빠지고 둘만의 관계가 되는 거라서 이건 아무리 법률적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좀 예. 어렵게 갈 수도 있는 사안 같다.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늦은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중간에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역대 검찰 수사를 제가 비교했을 때 한 3, 4년 전 것도 압수수색하러 와요. 5년 전 사건도 예. 와서 뭘 찾아와요. 근데 이제 물론 이 부분이 22년도에 있고 24년도에도 있고 최근에 녹취가 밝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좀 늦은 감은 제가 있다고 봐요. 바로 네. 즉시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압수수색이라는 게 털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 것 같고 사실 이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나는 이 녹취만큼 명확한 정황을 또 명확한 증거를 해줄 수 있는 뚜렷한 게 더 이상 있을까 싶을 정도라서 예. 일단 압수수색은 뒤늦었지만 그래도 뭔가를 확보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 민주당을 겨냥한 야3당 연석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경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야3당이 특검법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습니다. 특검법 통과에는 조건이나 다른 명분이 필요 없습니다.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입니다. 조국 대표도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소위 친문 인사들이 주축돼서 있는 당이고 저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고요. 예.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은 저는 정말 진정성 있게 계속 조국 대표에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누구와든 앉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문제인 거고요. 예. 네, 사실 조국 대표도 이번 그 민주당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한 바가 있고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렇게 뭉쳐서 이 부분을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조국 대표가 좀 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아요. 같은 야당이라고 하지만
같지가 않죠. 네. 사실은. 사실상 우당으로 좀 그러니까 그렇죠. 여당의 우당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범여권이라고 봐도 예. 무방한 조국 신당의 위치인데 야당이라고 해서 이 특검법 관련한 어떤 추진 여기에 선뜻 동의할 만한 정책 입장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예. 특히나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당선자를 많이 내야 할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민주당과의 그 어떤 면에서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주도하는 이러한 특검법 논의를 위한 야당 어떤 연대 여기에 응할 수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당은 당연히 이 특검법의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데 예. 조국 대표에 관한 한 이 부분은 대단히 전망이 밝지 않다. 네. 이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자, 지금 회의적으로 좀 전망을 보셨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회의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개혁신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장동혁 지도부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미 수구를 선언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굳이 비판할 여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입장에서 특검 연대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야당이 이제 정부 여당이라든지 현 정권에 대해서 공세를 높이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게 정치 연대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장동혁 지도부가 손을 잡는 모습이지? 예.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자체는 그래도 보수의 본향을 갖고 있었던 정치 공당이고 소수 정당이긴 하나 최소한 장동혁 지도부가 제대로 된 보수가 돼야 된다는 비판을 하면서 또 따로 어떤 정치 연대를 하지 않고 특검 연대를 한다면 저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교에다시 슬며시 특검 연대라는 명목하에 정치 연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반 한동훈 체제를 같이 형성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예. 최근에 신년 인터뷰를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키보드 워리어다, 이파이터다 하면서 윤석열과 본질이 같다고 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는 정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 그 빌미가 특검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포장한 것이다. 라는 거라서 사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뭘로 이런 판에 들러리를 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성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조금이라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같은 연대를 갈 수 없는 것이고 사실상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명확한 보수의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걸 했다면 이해 가능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정치적인 지방선거를 앞둔 운동장 넓히기의 차원이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정치적 연대일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도 말이죠. 지금 이준석 대표의 손을 만약에 잡는다면 장 대표의 굳건한 지지층들을 혹시 뿌리치는 모양새가 아닐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신년에 계엄을 사과한다고 한 그 말 때문에 기존 장동혁 대표 지지층에서 굉장히 많은 동요가 있었어요. 반발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조건부로 지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손을 잡으면 지지 철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준석 대표든 장동혁 대표든 이 특검 추진에 한해서만 연대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 범위를 좁힐 가능성은 많아요. 근데 그 움직임 자체가 다른 건 몰라도 기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던 지지층은 대단히 안 좋게 볼 가능성이 크고 그 자체가 가뜩이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를 더 흔들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는 맞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은 또 뻔히 이제 보이는데 성사가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파괴력이라는 것이 안으로의 파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과연 잘 버텨나갈 수 있을지 지금 최근에 신년에 발표한 어떤 뭐 개혁 방향이라는 어떤 화두보다 좀 반대되는 입장들이 나오잖아요. 인선을 통해서도 뭐 고성국 씨를 고성국 씨가 입당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들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행보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아서 갑자기 또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는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 갈팡질팡이라는 어떤 지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더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파괴력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파괴력을 말씀하시는 저는 그렇게 거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어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면서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 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지금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민생회복, 내란 청산, 개혁 완수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너나 없이 우리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유리한 세력에게 도피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이 엄중합니다. 한치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진실이 휘발되지 않도록 원내는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사 공백을 메우고 내라는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습니다. 둘째, 사모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은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민주당 보궐선거의 결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뽑힌 부분들은 이 수습력에 방점을 찍어준 것 같아요. 네 분 다 이제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다 나름대로 당해서 오랫동안 그 업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누가 해도 잘할 수 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정무수석 역할을 하면서 또 당정청의 가교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개파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사람하고 원활하게 좀 어떤 조율 능력을 가져왔던 분이라서 지금 현재 한 4, 5개월의 짧은 순간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이런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 아니냐 그런 면에서 선택이라서 저는 괜찮은 분이 지금 원내대표가 돼서 좀 고생 좀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되게 메시지는 강해 보이지만 성품은 굉장히 온화하고 원만하신 분이라서 뭐 이 야당하고도 이해가 될 것이고 특히 청와대하고 지금 당하고의 어떤 관계들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서 적임자를 뽑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당청 엇박자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 역할도 잘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잘할 거예요. 예, 고집을 막 부리거나 그러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또 아예 물렁물렁 하지도 않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은 하되 사실상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임자로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혼란스럽긴 합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전직 원내대표가 아직 오늘 윤리심판원의 또 지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야당과의 대화에도 적절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원내대표가 지금 대화 상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한병도 의원이 당선되고 나셔서 첫 일성으로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을 하고 파트너로 대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례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한병도 의원이 보여준 그런 원만한 성품 그리고 정치 행보 이것들 감안할 때 그래도 강성으로 보이는 의원이 여당의 원내대표 된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마저 강성이 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전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첫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내란 특검 관련해서 연장을 하겠다. 뭐 사면법을 바꿔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 못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이제 처음이라 그런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쟁점 법안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저희 당이 제발
필리버스터 계속 하지 않는 예.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그림을 만들어 줄지 좀 지켜봐야겠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립니다.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제 함께할 예정인데 계속해서 당에서는 또 자진 탈당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 왜? 오늘 윤리심판원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자진 탈당을 권하건 안 그러면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오늘 내로 빨리 해야 된다.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절차상 지도부가 그러면 직권으로 제명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 끌고 가서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예. 한병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국정원 동료고 예. 저하고 참 형님 동생하는 아주 막역한 관계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병기야 자진 탈당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뭐 지금 보신 것처럼 막역한 관계라고는 했지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촉구하는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였는데 일단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지원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자진 탈당의 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예. 아마 저는 전직 원내대표의 예우를 좀 어느 정도 해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탈당을 하셨어야 되는데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당은 공천원금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강선우 의원 바로 탈당했을 때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조치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에 준하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 이제 민망하게 됐어요. 탈당 안 하겠다는 전직 원내대표. 예. 결국에는 윤리심판을 통해서 제명을 하게 되고 재심 신청을 했을 때 최고위가 긴급하게 또 모여서 재심 신청이 오래 가기 전에 끌어내기 위한 제명 결정을 하는 것들. 이게 과연 집권여당 민주당이 서로 간에 있어서의 어떤 좋은 모습인가. 예. 저는 김병기 의원께서 끝까지 부러지는 길을 선택했다. 예. 라는 측면에 좀 아쉬움이 크다. 저 박지원 의원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연배가 많으니까 병기하라 할 수 없지만 선배님께서 탈당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을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 입장에서야 김병기 의원이 저렇게 버티는 것을 곱게 볼 리가 없죠. 왜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어떤 결정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만 더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예. 과연 김병기 의원 뒤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버티고 있느냐. 의혹이 너무 많아요. 역대로 우리 헌정사가 펼쳐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국회의원직 지키고 당원장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김병기 의원이 더 버티면 그 의혹의 끝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조차 병기야 하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무거운 그런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당원 68%의 찬성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내의 반응은 어떨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푸대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으면서 겉에 푸대만 가지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 당명을 바꾸겠다는 것은 기존 당이 해오던 행태, 그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바뀐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용이나 행태는 그대로이면서 당명만 바꾸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네, 역대로 지금 국민의힘 이제 전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해서 좀 바뀌어 왔는데 지금 주호영 부의장 얘기한 대로 포대가리,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어서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또 속이는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보통 조금 더 이제 포대가리란 말이 좀 생경하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그 봉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라벨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옛날에 아주 안 좋은 제품을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로 라벨가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범법 행위로 단속 대상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간판만 바꾸고 국민들한테 바뀐 척하는 거지만 속내는 정말 그 국민들의 이 수준에 안 맞는 당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공당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아무리 68점 몇 % 이상의 당원들의 그 당명 개정에 찬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자체도 당원들이 속고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정직하지 못한 정당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당명 개정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어떤 당명으로 또 바뀔 것인가?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이 단어들이요, 자유, 공화 이런 단어들을 포함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지금 포함된 당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당들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너무 오른쪽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이제 당명 개정을 전당원 투표에 붙였는데 응답률이 25%예요. 예. 지금 찬성률이 68%라고 하지만 응답 한 사람이 25%, 거기에서 그 25% 중에 3분의 2만 찬성을 했으니까 전체 당원의 6분의 1 정도가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 이제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유나 공화 이런 이름들이 지금 그 단어 자체 뜻보다는 다른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자유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특정 정당이 자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자유를 너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유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공화라는 단어도 이제 공화당이라는 오래 여당을 했던 정당이 우리 헌정사에 있었지만 지금의 공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당이 어떤 의미냐. 이런 거를 봤을 때 바꿔도 더 나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당명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5년 반 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때 대단히 좀 생경하다 하지만 또 파격적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명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방향의 장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너무 좀 치우친 쪽에 이념적으로 치우친 쪽을 연상시키는 장명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떤 참신한 장명이 이루어질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